자, 2019년 고3 4월 학평의 기술 지문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거 3점짜리 보기 문제만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문 전체 읽으면서 문제들 다 풀어보는 영상을 찍을 건데, 일단 이 과정을 좀 잘 생각하고 복습할 때 스스로 활용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강의만 듣고 나서 지나가면 어차피 실력이 안 변합니다. 점수도 똑같아요. 복습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강의가 30분이다. 복습하는데 최소한 30분, 1시간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딱 이 문제만 풀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풀었었나? 저 기억이 안 난다. 이 문제는 풀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예,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네가 나보다는 훨씬 더 방금 이 뭐냐 이거 화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읽어보고 문제도 몇 번 풀어보고 신청한 걸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너가 나보다는 훨씬 그 이해까지 많이 된 상태일 거예요. 나는 거의 처음 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아무튼 읽어볼 건데 일단 쓱 한번 봐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만의 계획, 자기만의 그림, 플랜을 세우고 있으란 말이야.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첫 글자부터 읽고 막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러지 말고 같은 걸 하더라도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하는 게 좋다고 배웠잖아요. 보면은 이 녀석도 이제 회생제동 장치, 이 녀석도 회생제동이 일어날 때 회생제동의 과정 같은 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생제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지문 이야기예요. 그쵸? 이 지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용 일치. 근데 이해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이해 그대로 안 써져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회전자, 그리고 여기도 회전자, 그리고 여기는 제동장치, 그리고 여기도 뭐 회전자, 여기도 뭐 제동력, 뭐 이런 단어인데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중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데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런 회전자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회전자는 도선으로 감겨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리고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회전자가 회전했을 때 바퀴가 움직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는 일반 자동차에 있는 제동장치가 장착돼.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거를 이제 읽으면서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것만 보고 그대로 찾지 말고 했던 대로 그대로 뭐 어떻게 한 문단씩 하면서 찾으라고. 읽어볼게요. 첫 문단부터 전기 자동차 아니다, 이 두 번째 문제 요것도 있죠. 제동 과정 요거까지. 운행 중인 전기 자동차 제동 과정,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쵸? 주요 장치들 중심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왜일까요? 왜 중요할까? 이거 왜 뒤에 계속 이 초록색 이렇게 되냐? 어? 뭐가 문제야? 자, 조절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냐? 네, 이렇게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 제동 페달, 전자 제어 장치, 회생 제동 장치, 마차 제동 장치, 이런 녀석들인데 이 단어들이 지금 그 과정을 그대로, 과정 순서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라고, 요 용어들이. 그래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 줄글만 나왔을 경우에 우리 머릿속으로 구조를, 이런 구조를 짜야 되는데 이런 구조를 짤 필요가 없이 이미 줬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읽어가면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찾아봅시다. 읽으면서. 자, 1문단.
전기 자동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관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기침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뭐 장점과 단점이 있네요. 그쵸? 장점, 단점. 친환경, 그리고 거리가 짧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회생제동 장치를 넣었대요. 보완, 뭘 보완하는 거죠? 장점을 보완하나요? 단점을 보완하나요? 단점을 보완하겠죠. 단점이 뭐였어요?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으니까. 그쵸? 이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봐봐요. 여기서부터 읽어봐요. 자, 일반적으로 제동 장치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거나 속력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그쵸? 그리고 회생 제동 장치는 제동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자동차의 운행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동 장치. 제동 장치.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 이야기를. 그쵸? 이게 답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근데 여기에만 보면은 뭔가 좀 살짝 애매한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 회생제동 장치는 일반 제동 장치라고 볼 수 있나? 이걸 보고? 회생제동 장치가 일반 제동 장치라고 볼 수가 있나? 볼 수가 없죠. 그쵸? 회생제동 장치는 일반 제동 장치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일반 제동 장치가 아니라 회생제동 장치가 달려있는 거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래요. 근데 좀 더 읽어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이따 살짝 물음표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단 갈게요. 이 회생제동 장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전기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전동기의 작동, 전동기 처음 나왔죠.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 이제 전동기 뭐 구조의 전기자동차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요 부분들 회전축, 연구자석, 회전자, 배터리 요 녀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뭐 연구자석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연구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서 회전할 수 있는 회전자라는 녀석. 요 회전자라는 녀석이 뭐 평평하게 생겼네요. 그쵸? 평평하게 생겼고, 그리고 연구자석 사이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회전자라는 녀석이 돌 수 있나 봐요. 그쵸? 그리고 연구자석 사이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회전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으로 감겨 있고 자동차의 바퀴를 움직이는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여기에? 여기 아직 안 나와 있죠. 이거 그냥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이 부품에 대한 설명이어서 그래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있죠. 회전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으로 감겨 있고, 그래서 도선으로 감겨 있어 전류가 흐르면까지인 거죠. 그쵸? 근데 이 전류가 흐르는 게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연구자석이 바로 윗줄에 연구자석 사이에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걸까? 이것도 뭐 의문이죠. 지금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좀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3문단입니다.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전류가 근데 이렇게 애매한 느낌으로는 안 준단 말이야. 정확히 나와야 돼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전류가 공급되어 회전자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지금 1번 선지가 이제 막 판별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1번 선지 동그라미죠. 그쵸? 그리고 영구좌석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전자기력이 발생한다. 전자기력 여기 있었죠? 이렇게 발생된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도선의 힘을 받아 회전자는 회전합니다. 그쵸? 전자기력으로 인해서 회전자가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전축과 연결된 바퀴의 전자기력, 회전자 회전, 회전축과 연결된 바퀴의 회전력.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바퀴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얘도 맞는 말이네요. 그쵸? 이때 회전자의 회전력이란 말도 여기 있었죠. 이렇게 회전자의 회전력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그리고 영구자석 사이의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커지는데, 결국 이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전기 에너지를 회전자를 회전시킴으로써 그 운동 에너지, 회전하는 에너지, 이런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죠.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이제 요 3번 선지 일단 물음표 해주고, 그리고 4번 선지 물음표 해주는데, 보시면은 이 4번 선지 있잖아요. 요게 웃긴 게,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기본 문제, 내용 일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 봐봐요. 영구자석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자기장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영구자석 아까 처음 나오는데 다시 가봐요. 영구자석 사이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3번, 4번, 5번, 4번이나 5번쯤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가다가 역방향으로 앞부분으로 넘어가가지고 근거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구자석 사이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대요. 근데 자기장이 사라진대요. 이게 맞나요? 안 맞겠죠. 그쵸? 그러면 3번은 결국 맞는 말이라는 말이네? 그쵸? 3번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회생제동장치란 제동장치 플러스 알파이다. 이게 전기 자동차인데, 일반 자동차는 이렇게만 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아무튼 이 전동기라는 녀석이 이런 역할을 한대요. 전동기 아래 뭐 있지 않았나? 전동기 여기도 있었네요. 그쵸? 전동기라는 녀석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 나왔어요. 이게 딱 1번 선지 정답 나오고, 제동 페달부터 1번 선지란다. 첫 문제, 1번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들어가네요. 깔끔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제동 페달을 밟으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기로서 기능한대요. 원래 그냥 원래 그냥 멈추는 거잖아. 그쵸? 그쵸? 원래 세게 움직이려면 아까처럼 영구자석 사이에서 회전을 더 많이 시켜야 바퀴가 더 빨리 돌아가겠죠. 그쵸? 더 빨리 돌아갈 거예요. 근데 제동이라는 것은 브레이크잖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바퀴를 멈춰야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 이 전동기란
지금 가속 페달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체크하긴 했지만은 가속 페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가속 페달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제동 페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동을 하려면은 원래 역학적 에너지로 굴러가던 차를 이 에너지를 0으로 만들어야 멈춘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 0이 0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다. 왠지 알겠어요?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냥 0을 힘을 0만 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운전할 때 악셀을 이렇게 쭉 밟아가지고 100km, 200km까지 갔어. 그리고 그냥 악셀 그냥 뗐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자동차는 아주 천천히 속도가 줄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도로와의 마찰력,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력, 그리고 자동차 차체와 공기의 마찰력, 공기의 저항, 그것으로만 제동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기계적인 시스템적인 게 있겠지만 그건 제외하고.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는 뭐예요? 강제로 에너지를 써가지고, 에너지가 아니죠. 강제로 에너지를 써서 돌아가던 바퀴를 멈춘단 말이야. 손해잖아. 그쵸? 그래서 나중에 운전할 때 알게 되겠지만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을수록 연비가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동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지금 계속 여기 부분, 여기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제동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공급되는 전류가 차단돼 가지고 회전자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회전자가 회전하지 않게 되겠죠. 회전자가 회전하는 전자기력이 사라지겠죠. 하지만 달리던 자동차의 관성으로 인해 바퀴는 일정 시간 굴러가기 때문에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1번 선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로 돌아가던 회전자가 전기 에너지가 차단됐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바퀴가 굴러가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써져 있는 그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바꿔내는 거죠.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데에는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바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쵸? 그래서 제동 효과가 발생한대요. 근데 실제로 브레이크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라는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용어가. 자전거 탈 때도 똑같아요.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면 그 안에 굴러가는 이 축을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고무도 아니죠. 금속 같은 건가. 아무튼 꽉 좀매가지고 굴러가는 힘을 막거든. 그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브레이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 도선으로 감긴 회전자가 영구 자석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성에서 회전을 합니다. 영구 자석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있죠. 자기장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대요. 회전자에 전류를 공급하진 않지만 어쨌든 회전은 하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래요. 왜일까? 운동을 엄청 빠르게 하고 있었어. 이동을 엄청 빠르게 하고 있었어. 여기에서 이동 속도가 엄청 줄었지.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훨씬 클 거 아니야. 그쵸? 여기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일정 부분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압 변환 장치의 작용을 통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쓸 전기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거죠. 조금씩이나마.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 겁니다. 주행거리가, 연비가 좋아진다는 말은 같은 연료 대비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한편 지금 전자 제어 장치 이야기 안 하고 있죠. 한편 회생 제동 장치는 전기 자동 한편이라고 하니까 뭐 그러나 같은 완전한 역접은 아니니까 체크만 해둡시다. 다른 이야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생 제동 장치는 전기 자동차의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제동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정지처럼 짧은 시간에 큰 제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회생 제동 장치만으로는 필요한 제동력을 얻기가 힘들고, 그리고 배터리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급정지 그리고 완충. 여기에서는 회생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는 회생 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 사용되는 마찰 제동 장치가 여기 있었네. 아까 위에서 괜히 이상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이게 아래에서 나온다니까.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3번 선지 근거였던 거죠. 첫 문제. 그쵸? 5번 선지 굳이 판별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는 이렇게 회생 제동 장치와 마찰 제동 장치가 함께 장착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근데 전자 제어 장치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그쵸? 살짝 순서를 꼬아놨네요. 얘네 봤으니까 한번 봐볼까요? C가 B부터 D가 B부터 신호를 받는다. B. 지금 2, 3, 4, 5번 선지가 전부 다 전자 제어 장치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이거 꼬아놨으니까. 순서를 꼬아놨으니까. 이것 가지고 문제 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답은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이건 전자제어 장치 문제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의 답은 어디 나올까? 나머지 문제의 답은 대충 1문단이니까 2문단, 대충 한 3, 4, 5문단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쵸? 좀 이따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대충 예상만 하는 겁니다. 예상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 제어 장치 보면서 이제 2, 3, 4, 5, 5번 선지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문제. 전자 제어 장치. 자,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으면 우선 페달에 있는 센서가 페달에 밟은 압력의 정도를 인식을 해가지고 얼만큼 세게 멈춰야 될지 전자 제어 장치로 전기적 신호를 보낸대요. 그쵸? 지금 제동 페달에서 B로 A에 있는 센서가 압력의 정도를 인식하면은 전기적 신호를 보낸다 그랬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B에서 회생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제동력을 계산하려면 A로부터 받은 신호와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해야겠군. 이거 어디에서 나왔죠? 지금 회생제동이 어떠한 경우에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어떠한 경우? 급정지처럼 짧은 시간에 큰 제동력이 필요한 경우. A로부터 받은 신호는 뭐였죠? C게 밟는 급정거도 있잖아. 그쵸? 이 경우 제동력이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제동력이. 그쵸? 그리고 배터리 충전 상태, 완충이 아니라 완전 빵충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회생제동이 뭐 안 되겠죠? 아닌가? 그 말이 아닌가? 완충일 경우에는 회생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좀 헷갈리네요. 좀 읽어봅시다. 이 바탕으로 지금 대충 2번 선지 맞다라는 느낌이 들죠?
전자제어 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필요한 압력의 페달을 밟은 압력의 정도에 따라 제동에 필요한 전체 제동력을 계산합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빡세게 멈춰야 될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와 동시에 여기 나오네. 이와 동시에 현재 자동차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생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제동력과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를 계산해낸다. 이거 그냥 2번 선지에 나왔죠? 2번 선지가 아니라 3번 선지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해야 되나? 여기까지 해줘야 되나? 네. 여기에서 이제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 빼가지고 나머지 제동력을 계산을 하고 뭐 이를 토대로 전자제어 장치가 뭐 회생제동 장치에 신호를 보내서 지금 보시면은 그거인 거죠. 보시면 전체 제동 마이너스 회생제동은 마찰 제동인데 요 것 같은 경우에는 압력 신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 회생제동을 이런 식으로 옮겨버리면 마찰 제동 더하기 회생제동은 전체 제동이라는 공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전자제동 장치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회생제동 장치에 신호를 보내서 회생제동이 발생하며 그 나머지 마찰 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전체 제동력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 말은 어디 나왔어요? 맨 마지막 5번 선지에 나오죠. 뜬금없죠. 앞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3번 선지까지 판별을 했고 4번 회생제동 장치가 전자제어 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배터리와 전동기의 연결이 차단되어 제동력이 발생하였군. 이거 어디 있었어요? 회생제동 장치? 회생제동 장치? 어떤 식으로? 여기 있었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배터리와 전동기 연결이 차단하여 제동력이 발생하는데 이 제동력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회생제동 장치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마찰 제동 장치는 전자제어 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아 전체 제동력에서 회생제동 장치가 발생시킬 크기를 계산하겠군. 이 크기를 계산하는 건 뭐죠? 크기를 계산하는 것은 지금 뭐 계산한다 그랬어요? 전체 제동력에서 회전 제동 장치가 발생시킬 제동력의 크기를 계산하겠군. 지금 세 개가 뭔지 알겠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게 전체, 그리고 요게 회생, 뺀 나머지가 뭐죠? 마찰 제어입니다. 마찰 제어에서 계산을 했었나요? 아니면은 전자 제어 장치에서 계산했나요? 전자 제어 장치에서 계산했죠. 요 녀석이 계산한 겁니다. 요 녀석이 계산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D가 아니라 D는 B로부터 그냥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만큼을 제어해서 마찰 제어로 브레이크를 밟을 뿐 속도를 줄일 뿐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됐다면은 나머지 역시도 편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좀 풀어볼까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적절한 거. 그냥 이거부터 풀어볼게요.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완벽하게 지금 다 두 문제가 깔끔하게 지문 전체 읽으면서 풀렸잖아. 이게 그대로 풀리나 볼게요. 회생제동이 일어날 때는 제동 과정에서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제동 과정에서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였죠? 회생제동 시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 뭐였어요? 역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후, 그쵸? 뭐의 작용을 통해서 지금 역학 에너지가 저장되는 게 아니잖아.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뭐의 작용을 통해서 배터리에 저장되나요? 전압 변환 장치.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어요? 아까 두 문제 풀면서 완벽하게 이해했잖아. 전압 변환 장치를 통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가랑나. 그런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는 뭐가 작동하지 않아요? 회생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죠. 어디 있었어요? 배터리 완충?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생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잖아. 이거 엄청 쉽잖아요. 그쵸? 남은 거 딱 하나. 단어 문제는 패스할게요.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자, 회생제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대요. 승강기에.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대요. 이때 승강기의 전동기와 전기 자동차의 전동기는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가 동일합니다. 역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생각하세요. 탑승카를 올려보내야 될 경우 어떻게 돼요?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의 무게보다 가볍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의 무게보다 가볍다면 움직여야겠죠. 균형추에 작용하는 아니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풀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풀어놓으면은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얘가 더 가벼우면은. 그렇다면 여기에서 뭘 해야겠어요? 여기에서 회생제동 장치처럼 브레이크를 밟아줘야겠죠. 그 과정에서 역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될라나? 자, 반면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동기들은 전기를 소모해서 탑승카를 움직여야겠죠. 그쵸? 이게 지금 그 가속 페달을 밟는다라는 것과 좀 비슷한 거고, 탑승카의 무게가 가벼울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 감속 페달이라고 하나요? 제동 페달 밟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거죠. 가만히 놔뒀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는가를 보면, 탑승카의 무게가 무거우면 가만히 놔두면 탑승카는 계속 하락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전기를 써서 움직이게 만들어야겠죠. 가속 페달을 밟는 거잖아. 한편 탑승카를 내려보내야 될 경우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면 가만히 냅두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감으로써,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만히 있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생제동 장치로 인해서. 단 가만히 있을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전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의 경우 균형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회전축을 돌린다는 점에서 달리던 전기자동차의 관성과 유사한 역할을 하겠군. 이거 달리던 전기자동차의 관성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달리던 자동차의 관성. 바퀴는 일정 시간 굴러간다. 그러니까 가만 냅둬도 굴러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 냅둬도 굴러가는 겁니다. 관성에 의해. 여기서는 뭐죠?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의 무게보다 탑승카를 올려보내야 될 경우 탑승카가 가볍다면 자연스럽게 가만히 놔둬도 움직이죠. 원래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 위에서는 뭐였죠? 관성에 의해. 비슷한 느낌이죠. 2번 선지. B의 경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대요. B의 경우가 뭐였죠?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거울 경우 올려보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차로 따지면 가속 페달을 밟아서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전기를 써가지고 올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죠. 전기를 써서 움직이게 만드니까. 동그라미. 3번 C의 경우 탑승카를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탑승카를 올려보내야 할 경우 A, B, 탑승카를 내려보내야 할 경우 C, D. 이게 각각으로 보면은 A, B, C, D 4개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탑승카를 올려보낼 경우 그리고 내려보낼 경우 이 두 가지만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무게를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에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겁다면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내려가겠죠? 그쵸? 그래서 도선에 공급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회전자의 회전력은 커지겠군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도선에 전류가 공급돼 가지고 회전자의 회전력이 커지는 건 어떤 경우였어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였어요. 가속 페달은 뭐였죠? 내가 전기 에너지를 써서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자연스러운 방향이 아니라 자연스럽지 않은 역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때, 이 방향은 뭐죠? 자연스러운 방향인가요? 자연스럽지 않은 방향인가요?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보다 무거울 때 탑승카는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려가잖아. 그쵸? 이때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될까? 아니면은 제동 페달을 밟아서 회생제동 장치로 전기를 생산해야 될까? 전기를 생산해야겠죠. 이런 식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5번, 3번, 3번이었네요. 답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네, 답은 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